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이 87년 체제에 대한 인정은 전제를 하지만 이게 처음 금이 간 것을 조국 사태 때라고 찍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배경도 좀 듣고 싶었어요. 일단은 87년 체제가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었지만 네. 조국 사태 때부터 법원의 이제 그 판단에 대해서 막 서초동에 많이 나오고 양쪽으로 갈려서 19년도에 그랬죠. 예.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무슨 직접 민주 정치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서로의 자제력을 잃은 거고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120% 행사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서로 양쪽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윤 대통령이 저희 당에 입당하셔서 저희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됐는데 네. 이 분위기가 계속 되니까 이게 이제 연장돼서 서로 간에 이쪽은 의석수를 가지고 탄핵으로 계속 29번이나 하게 되는 거고 네. 의석수가 적은 저희 쪽 이 정부 입장에서는 뭘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 무리한 계엄으로 가게 됐다. 그 시발점이 조국 사태다. 19년도에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것에 이어서 최근 계엄까지도 사실 87 체제가 이제 무너지는 배경이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서 29번 탄핵을 했을 때 어쨌든 한 번의 탄핵은 우파에서도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뭔가 해도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계엄도 정말 저쪽에서 해도 우리가 할 말 없네. 라는 그렇죠.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진짜 개헌에 대해서는 되게 좀 왜 필요한지를 우리 국민들께 잘 설명을 해줬다라는 생각도 그럼요. 들었어요. 예. 네,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요 질문 좀 드려볼까요? 자, 4년 중임제, 그러니까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하게 돼서 이제 하면 총선과 대선 시기를 맞추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쨌든 대통령과 또 의회가 같이 결을 맞출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대통령의 파워에 국회의 파워가 더 더해져서 더 큰 권력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거보다는요. 네. 대통령 임기 중에 지금 계속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거잖아요. 우연히 20년 주기로 4년, 5년 최소 공배수 20이니까 20년 주기로는 같은 해 벌어지지만 동시 선거도 아니에요. 날짜가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날짜가 다르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한다. 동일한 날에 같은 날에 한다고 하면 여소야대가 일어나기가 어렵겠죠. 대통령 입장에선 국회 협조를 받아서 일을 해야 하는데 여소야대가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국론 분열이라든지 에너지 소비가 줄어든다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국회 권력은 누구에게 가 있고 대통령 권력은 이쪽 다른 쪽에 가 있고 이거를 그래서 견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대립하잖아요. 거부권 일을 못 해요. 그렇죠? 거부권 남발 여기는 이제 의석수가 많을 때는 이제 탄핵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낫고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미국은 하원을 2년마다 선거를 해요. 그런 이유가 그 국민의 의사를 빨리빨리 반영해야 한다. 네. 4년 임기 동안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국회의원이 4년 그냥 하는 동안엔 의석수가 안 변한다는 것도 비극이에요. 그러나 그걸 줄인다기보다는 대통령과 맞춰서 4년은 맡겨놓고 하라. 거기에 큰 어떤 장애물이 없도록. 물론 여소야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대 야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건 아니니까. 네, 네. 어쨌든 그렇게 맞춰줘야 하지. 아니면 중간에 대통령 임기 중간에 계속 지금처럼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 오히려 그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해서 뭔가 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그 지점도 어느 맞아요. 지역에 공약을 막 해서 뭐 지원을 해주고 예산 막 몰아주고 그쪽 의원이 득세를 하고 이런 거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요. 아이 뭐 멀리 갈 거 없고 사실 뭐 지금 김건희 여사 녹취록도 공천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멀리 갈 차라리 필요 없이. 네. 차라리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동시에 하는 게. 그러면 이러한 그 개헌에 대한 논의를 이제 그 한동훈 대표님께서 이제 고민을 하셨을 때 이제 우리 이제 주변에 있는 참모분들 또 친한계라고 분류되는 많은 이제 의원님들 이제 같이 논의를 하셨는지 뭐 이러한 배경들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뭐 당연히 같이 논의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가 나오는데 네. 잘 생각해 보면 제도 설계를 할 때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다
생각하고 제도를 만들지 못할 겁니다. 운영하다 보면 이게 빠졌네. 아 그렇죠. 이건 괜히 넣었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고도화는 필요한 과정이니까. 네. 그리고 87년 이 헌법이 지금 우리 현행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급하게 만들어진 측면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때 이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6.29 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87년에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 노태우 당시 후보가 네. 그 얘기를 하면서 한 넉 달 만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제일 치중했던 건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그걸 넣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임기를 넣는데 그때는 이제 7년 단임제였단 말이에요. 전두환 네. 정권 때는. 네. 그러니까 이제 7년은 너무 길다. 6년으로 하자. 그러니까 누구는 6년이 길다. 누구는 4년 중임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단임으로 하되 4년, 6년, 평균 5년 이렇게 된 겁니다. 아 중앙으로 와서 그냥 5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그런 배경이 있군요. 예,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그렇죠. 안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좀 더 이해를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은 아쉽습니다. 뭐 이런 의견도 많이 주시는데, 근데 정말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이거요. 이재명 대표가 답하면 간단합니다. 아 그러네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SBS 나가가지고. 네. 그동안은 개헌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지금은 뭐 내란 진압에 뭐 집중해야 된다. 계속 그 말로 대체를 했었어요. 근데 어제는 개헌 필요성 당연히 있다. 네. 당에도 개헌에 대한 안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개헌을 긍정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네.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얘기한 개헌 찬성하시고 본인도 주장했던 이재명도 주장했던 4년 중임제 네. 심지어 1년 임기 줄일 수 있다고도 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임기 중에 개헌해야 되니 그 당시에 대통령 출마 안 하는 거 한동훈 대표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안 받겠다고 하겠어요. 그러네요. 난 좀 더 하고 싶은데 이런 말 못합니다. 절대 못하죠. 근데 이분 참 곤욕스럽겠네요. 자기 그렇죠.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죠. 게다가 한동훈 대표가 나는 지킨다. 안 지키면 쪽팔린단 말까지 했어요. 그 표현까지 썼어요 일부러. 저 그거 보면서 와 이분 진짜 의지가 대단하시네라는 생각했어요. 그런 네. 이 일상 용어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진정성을 보인 건데 그 진정성에 대해서 하나의 증거 내가 불출마하지 않았었냐 그 당시에도 총선 때도. 그러니까 나는 내가 되면은 이거 한다. 당신한테 좋다. 설령 안 되더라도 3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떡할래?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즉답은 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언제까지 들어요. 안 할까요? 네. 뭔가 해야 됩니다. 그 자기 사법 리스크하고 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바라는 건데, 네, 한동훈 대표와, 이게 어제도 저희 방송 중에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같이 이제 1대1 구도로 토론하는 거 꼭 보고 싶다 하셨거든요. 정말. 됩니다. 네, 되면 정말 요거 다 딱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그렇게 구도를 봐야죠. 예. 좋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 개헌에 대한 입장을 오세훈 시장도 낸 게 있더라고요. 네, 비슷하다고 하셨어요. 오늘 아침 라디오 나와서. 자기도 뭐 한 달 전에 똑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비슷할 겁니다. 네. 이제 비슷한데 총선과 대통령 임기를 맞추자는 차원은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한동훈 대표의 개헌 관련한 발언이 의미를 갖는 것은 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희생의 의미가 담겨 있다. 3년만 하고 재출마 안 한다. 그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 약속 같은 선언을 네. 담보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이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출마. 그게 진정성.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얘기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오늘 인터뷰에 나온 개헌 얘기가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거고 오세훈 시장도 여기 동참해 주시면 뭐 나쁠 거 하나도 없죠. 아이,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재명이 어떻게 답을 할 거냐. 예, 그걸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까지 이 대답을 안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대답을 안 한다면 네. 1대1 토론회에서 반드시 그 답을 네,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김아무개님. 한동훈과 함께! 네. 좋습니다.